네, 지금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식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선관위는 선거 때는 늘 듣는 이름이지만 뉴스에 등장했던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조직으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고위 인사들의 자녀 취업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게 제일 최고잖아요. 네, 조금 평등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굉장히 이게 좋은 나라를 됐으면 좋지요, 뭐. 네, 중앙선관위가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유권자의 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잘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는데 실제로 벌어진 일이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김영남 위원께 좀 질문 드릴 텐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사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선관위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 자녀들을 그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녀들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무슨 특혜가 있지 않았었느냐. 네. 이게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공교롭게 경로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고위직 자녀들이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경력직 공무원을 선관위에서 채용할 때 다 이렇게 국가공무원으로 바뀐 거죠. 신분이 네. 선관위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선관위의 그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 네. 선관위가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하다가 이제 가까스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렇게 스스로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과연 그 채용이나 이런 절차에 있어서 과연 공정했느냐, 네. 완전히 외딴 섬처럼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소위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네,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오부 요인을 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넣을 정도로 굉장히 독립적이면서 중요한 우리의 정부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위직의 자녀들이 관련 채용하는 과정에 무슨 절차상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우연찮게도 상당히 고위직 인사의 자녀분들만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점에서 눈길을 좀 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국회에서도 그 정치인들과 선관위 관계자들 사이에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조 시대 음서제가 지금 현대판 음서제가 선관위판 음서제로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규정대로 했다는 것을 아빠 찬스 아닙니까? 예? 아빠 찬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졌다 하면은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무당 책임을 져야죠. 네, 아빠 찬스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져야 되겠다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과정은 좀 투명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답변을 하시는 사무총장 본인의 자녀도 그 광주 남구청 근무가 옮겨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뭐 공무원님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방직 공무원 있다가 선관위로 옮겨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잘 된 거죠. 사실은 그 대표적으로 그 지방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중앙 공무원으로 옮겨오기를 희망했던 뭐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만 소방관들입니다. 소방관들이 원래는 그 광역단체 소속이었잖아요. 네. 이제 누구나 다 중앙 공무원이 아무래도 신분적 보장도 더 튼튼하고 또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옮겨가기를 희망을 하죠.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점은 이겁니다. 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임을 해요. 그렇죠. 대법관 입장에서는 선관위원장의 업무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대법관으로서의 업무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재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는 소위 붙박이로 계속 선거관리위원회에 오랜 동안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알아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원장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꽤 많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실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 권한을 많이 가지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뭐 이 세 분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력으로 옮겨왔으니까 그중에 일부일 것 같은데 일단 선관위 내에서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게 문제가 뭐냐면 그 채용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공무원 채용할 때는 결혼이 생기면 공개 경쟁 채용을 합니다. 네.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끔. 근데 이거는 이제 경력 경쟁이라 해서 네. 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한정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경력 경쟁 중에서도 이것은 비다수, 그러니까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추천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옮길 때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네. 말씀드리면 뭐 누가 추천하면 뽑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절차는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원래는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뽑습니다. 네. 근데 이 선관위 직원 이 경우에는 7급 이하, 8급부터는 해당 관서장이 뽑을 수 있어요. 네. 더군다나 뭐 검찰 수사 이런 거 빼놓으면 관서장이 뽑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관위 경우에는 비상근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사무총장 등이 사실 실세예요. 거의 행정업을 다 합니다. 네. 그분들이 본인들이 자식을 뽑은 거랑 다름없어요. 부서장이 채용을 하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이 지금 7급 이상인지 8급 이하인지 좀 8급 알아봐야 이하예요. 되겠네요. 아, 8급 이하입니까? 8급, 네. 8급에서 8급으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전부 다 8급 이하입니다. 네. 그렇게 대상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식을 내가 뽑은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해 충돌 여지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선관위가 선거 때문에 굉장히 심판자의 역할을 해서 이 당 저당 또는 여기저기에 생기는 그 선거법 관련된 해석도 하고 집행도 하는 이런 일 맞기 때문에 심판의 이미지가 좀 있는데 어쨌건 그 이미지에 훼손이 가는 일들이 최근에 생겼고 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동안 선관위 소식은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선관위 얘기로 이번 순서를 좀 정리해봤습니다.